어이 흠 우이야어 흠 우이야어 흠 흠.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암수 육자법을 이용한, 즉 육식갑자를 풀어헤친 비밀을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작성해서 쓰느냐.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죠. 말하자면 이제 사주팔자라는 것은 뭐 태어난 해, 달, 날, 시의 관계를 말씀하는 건데, 말하자면 이제 암수법에서는 음, 봄과 봄, 여름과 가을만 보고 겨울은 요 3세 계절의 농사를 잘 지으면 겨울은 그 저장되어져 있는 것 비축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봄의 계절은 우리가 이제 21살, 22살에서 43살, 44살을 넘어서 6세나 7세까지가 이제 가을인데, 그럼 67세가 넘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관계까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번에 이제 요 전 시간에,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겨울에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이었느냐, 말하자면 이제 뭐, 농업에 종사한다, 전문 직종에 종사한다, 종교에 기이해서 이제 생활을 한다, 그 다음에 자신이 계절해서 남에게 덕을 베풀고 봉사한 사람들에게는 또 겨울이 말하자면 자신이 이게 저장을 많이 하는 꼴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도움을 받아서 겨울을 날 수가 있다. 그럼 이제 이제 봄 농사도 망치고 여름 농사도 망치고 이제 참 늦가을에 가을이 들어섰다면 이제라도 뭐 정신 차려서 제 농사 제대로 한번 지어봐야 안 되겠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농사를 제대로 짓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알아서 행동하는 거죠. 뭐 그동안에 뭐 말하자면 50 이전에는 뭐 내가 뭐 참 어찌 보면 세상을 가볍게 봤는지 아니면 몰라서 그랬는지 정말 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했다면 이제 뭐 60 넘어서라도 또 농사 짓는 기간이 또 얼마 있잖아요. 열심히 농사 지으면 또 겨울을 또 잘 살아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사람들은 내가 강조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나 때가 오는데 그 때가 좋은 시절인 것을 모르고 항상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올 것이다, 뭐 항상 좋을 것이다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이 와서 그 싹들이 피어나죠. 그 금방이에요, 금방. 금방. 한 2주만 지나 벌써 나뭇잎이 아주 초기틀 이파리가 2주만 되면 아주 넓적해집니다, 이파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줄기가 뻗어나면서 거기서 꽃이 핍니다. 그럼 그것이 또 오래 갑니까? 불과 뭐 2주, 3주가 되면 바뀌니까. 이 한 절기마다 이 15일인데 한 절기가 그 절기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인생이 젊었을 때나 내가 힘이 있고 뭔가 좀 잘 나간다, 좋은 호시절이다 할 때는 그게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간과했다면 농사를 잘 못 짓는 것이죠.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당사자도 정말 멍청하게 살았습니다. 예, 멍청하게 살았어요.
뭐가 세상에 요만큼은 내가 좀 잘난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정말 아주 미련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정말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내가 몰라서 그렇게 된 거죠. 몰라서, 그렇게 됐을 경우는, 지금이라도 고쳐서 쓰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늦은 나이에 출가를 하게 되고, 예, 참,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이르렀습니다만은, 계절의 작성법이란 것은 태어난 해죠. 이거 태어난 해. 그 다음에 달, 이거 눈에 강조하죠. 날. 시는 상관없다. 시는 상관없다. 예. 시는 왜 상관이 없냐? 이건 겨울이니까. 겨울에서는 뭐예요? 노지에서 농사 못 짓는다. 농사를 못 지으니까 필요 없다. 예. 그래서 봄과 봄과 여름과 가을의 농사를 잘 지으면 됩니다.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물론 궁금해서, 그래도 스님이 좀 이렇게 좀 암수 육자법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세상에 내놓고, 또 이런 또 강의도 시작하게 되고, 근데 전부터 손님들은 더러더러 많이 저를 찾아오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때를 알아서 때의 농사를 제대로 지어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실정이 좋다, 나쁘다에 빠지지 말아라. 나쁘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고, 좋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데, 우리들은 어때요? 뭔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동안 장사가 잘 됐는데, 한두 달 동안은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에는 장사할 때 손님들이 많이 왔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좀 이렇게 지금 한두 달 손님이 좀 떨어졌는데, 지금 이거에 방법이 없겠습니까? 본인이 노력을 해야죠. 내가 팔고자 하는 상품도 깨끗하게 좀 한번 털고, 나도 좀 깔끔하게 좀 입고, 예. 이렇게 해서 뭔가 스스로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운의 기대거나, 남들이 말하는 점이나 빌려서 그 어디 갔더니 그 용화들 하면 점에 빠지고, 이러지 말라니. 세상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주인이지, 남 따라서 가면 되겠어요? 남들이 장에 간다고 장에 가서 얻을 게 뭐가 있어요? 괜히 내 신발만 닳지. 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 청춘을 버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은 청춘을 버리는 거고 시간을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강조하는 것도 잘 알아들으시고, 자, 이 한 예를 들어서 계묘생, 이제 계묘생 봄이죠. 병진월 기묘 날 태어났어요. 이제 이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게 엄밀히 말하면 암놈이죠. 여기 엄밀히 말하면 암놈이죠. 요것도 암놈이죠. 여기 암놈이죠. 근데 여기 다 전부 다 암놈인데 어떻게 해요? 이건 남자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남자가 개생이 병화 기 이거 어때요? 젊은 시절은 허송세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병화의 암놈은 자랑만 했지 생산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태양이거든요. 태양, 해, 해, 해. 자랑만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 병진이가. 근데 이 기묘, 이건 어머니죠, 어머니. 말하자면 이제 자식을 품은 어머니예요. 이때는 조금 생산이 있었겠죠? 예. 지금 이제 실제 나이로는, 한갑이네, 한갑. 한갑. 한갑도 남자예요. 그러니까 안 받을 뻔한 거죠. 예. 무엇이 좋다, 나쁘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어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내 사주가 좋다, 내 사주가 나쁘다,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자기 사주를 결정해서 나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모님이 만들어줘서 만든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요즘엔 제왕절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죠.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제왕절개로 나온 거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이 사주를 만들어준 부모가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리를 벗어납니다. 언제까지 고생해요? 부모가
요 나이 때 고생을 하죠, 요 나이 때. 왜? 요 나이 때 고생을 하죠. 네. 45살까지는 그 부모가 고생하죠. 왜요? 바꿔놨으니까. 절대 세상은 공짜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이 뭐 사주팔자에 좌우된다? 아닙니다. 하나 그 낭설입니다, 낭설. 사주팔자 좋게 하자고 해서 뭐 참 이 날짜를 받아오는 사람들, 전 자신 대로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냥 자연분만 하라고 그러죠. 왜? 사주팔자를 좋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라고 되지만, 이 어머니가 용기가 없어서 산고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애를 안 낳았으니 애 낳는 고통이 무섭다더라 하니까 그거에서 벗어나려고 이제 병원에서 마취 놓고 이제 이렇게 해서 애를 빼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대신대로 한번 산고의 고통을 겪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요, 애 낳다 죽는 사람들은 거의 없거든요. 애 낳다 죽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단 힘이 들고 고통은 들죠. 그렇게 해서 몸에 있는 아이의 태아와 그 혈을, 뭉치는 혈을 빼내주면 그 산모는 또 건강합니다. 우리들은 잘못된 말들, 남에게 이러니까 이렇다더라, 저러니까 저렇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네?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해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대처하느냐. 이것에 의해서 다 달라집니다. 세상에는 어떤 일을 당할 때 딱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세 종류.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고 따르면서 앞으로 나가는 자가 있고, 어떤 말을 들었을 때가 이런가 저런가 이런가 저런가 망설이고 그 소불알 돼지불알 만지는 것처럼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말을 들었을 때 그거 아니야 나한테는 별로 관계없어 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일이 됐건 딱 세 종류는 이건 구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사람이 많다 적다 얘기할 것도 없어요. 노자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거기 있고 많은 공부를 해서 상사에게 도를 일러주면 삼가 근이 행지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무엇을 일러주면 그 말을 참 몸을 굽히며 받아들여서 그 말을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당히 공부하고 있는 말하자면 이제 선비들에게 도는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일러주면은 긴가민가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소불알 돼지불알 만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사, 즉 학문은 배운다고는 하지만 학문에 별 뜻이 없어. 그런 사람들에게 도가 이거다라고 일러주면은 손가락질하면서 웃는다 그랬죠. 대소야라 그랬거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야, 그거 나도 알았나? 그게 그까짓 게 도야? 이러면서 도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하는 말하고 다 같은 말이죠. 세 종류는 세 종류. 그렇다고 해서 옳지 않은 일, 해서는 안 될 일들을 갖다 삼가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이 말이 옳구나, 그러구나에 대해서 확실히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면 따르면 되죠. 엉뚱한 얘기가 좀 나갔습니다만은, 그래, 이제 봄, 여름, 가을을 세 분들 다시 써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건 이제 연주가 되니까 내가 항상 봄이라 했죠. 봄이 되고, 이건 월주가 되니까 이것은 여름이 되고, 이것은 이제 일주가 되니까 이것은, 가을이 된다. 이 얘기는 내가 누누이 많이 했어요. 이것은 뭐, 어, 그래서 암수를 가르고, 첫째는 요 암수를 가르고, 요건 순놈이구나. 요건 암놈이구나. 요건 순놈이구나. 이렇게 이제 먼저 가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자 뽑으니까 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육자가 되는 겁니다. 여섯 글자를, 암수를 가르고 육자를 가르면 이 안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다. 이것은 쉬우든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쉽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계절이나 이런 것들, 봄, 여름, 가을 계절,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그래서 널리 알려야 되고, 이렇게 보니까 쉬우면서, 이건 이제 우리가, 기초에 대한 얘기들을 내가 다 했어요. 뭐, 이건 오이, 금이다, 뭐, 목이다, 뭐, 토다, 뭐, 화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다 해서, 화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어떤 것이고, 우리 몸의 장기는 어떤 것이고, 이게 다 설명드렸어요. 네, 이것도 계속 시간이 가면 계속 돌아가면서 계속 해야 되겠죠. 네, 계속 할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요 기둥 세우는 거, 이거 뭐지, 기둥이죠. 여기 이제 기둥 하나, 뭐, 두 개, 세 개, 기둥, 여기 이제 오늘은 기둥 세우는 것까지, 것까지 이제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면서, 내가 이제, 저번 시간에 하던 이야기를 또 마저 슬슬 또 해야 되겠죠. 사실, 일본 놈들이나 중국 놈들이 우리 땅에,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을 벌린 것이 벌써 한 500년 전부터 걸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동북아 전쟁에서 여기 이제 국제전이죠. 국제전. 왜냐하면 동북아 세 나라가 싸운 거니까. 세 나라가. 말하자면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되겠죠. 뭐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한 1500년 전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백제 멸망시, 백제가 멸망시에 이제 일본 그 정권 일본 청왕이 그 당시에 배를 갖다 이제 말하자면 이제 천척을 갖다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사람들은 이제 한 2만 명, 3만 명 싣고 간 거죠. 생각해 보세요. 백제가 멸망했는데 왜 저그들이 배를 천척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말하자면 뭐, 군선이 뭐 당시 있었던 거 아니니까 자기들이 천척을 만들고 군사 2만, 말이 2만이죠. 한 2만 5천 정도 온 것 같아요. 2만 5천. 네. 2만 명, 어마어마한 당시로도 군대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제의 백강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몰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 싸움에서 일본이 얻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그 싸움에서. 자기들의 왕들의 옛 땅인 백제, 즉, 자기들은 고토, 즉, 왕들의 고향 땅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우리나라 뺏어 먹으러 온 게 아니라, 그 당시는, 걔네들은 백제를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처한 것은 뭐예요?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예? 연합군이 이제 그걸 막아낸 거 아니에요? 이게 1500년 전 일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이 또 이제 또, 1000년의 세월을 참 별려서 또 이 땅을 또 침범해 오지요. 예,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 임진왜란. 임진왜란도 뭐 우리나라 뭐 자기들이 뭐 쳐들어왔다 그러나요? 길 빌려달라고 그랬죠. 길을 빌려달라고. 어디, 뭐하게? 아, 중국 치겠다는 얘기죠. 아, 중국 청나라 치겠다는 거예요. 청나라 치라고 하는 너 좀 길 좀 빌려줘. 아이, 자기들이 청나라 치려면 바닷길로도 바로 가면 되는데 왜 우리한테 들어왔어요? 우리 땅 말이 길 빌려달라는 거지. 조선 침략하러 온 거죠. 이렇게 아어가 다른 짓을 옛날부터 했어요. 옛날부터 일본 놈들이 명분 없는 짓거리,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를 벌써 1000년 전, 뭐 1500년 전부터 했어요. 우리나라가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이 참 생을 달리하게 되지요. 그래도 우리들에게는 그래도 당시에 군인대의 그 병법이라는 게 뭐예요? 남보다 강한 것을 가져야 이기지. 남과 비등비등하면 그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참 우리 이 나라를 살렸는데 그 무기가 뭐였어요? 함포예요, 함포. 네. 근접전이 아니라 이미 어느 만큼 오문 같은 빵빵 쳐서 배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네. 뭐 백병전으로 해서 뭐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배가 200척, 300척이 몰려오는데 우리나라 꼴랑 그 노량해전 같은 거 그 마지막 그 보면은 배 12척인가 13척인가 나가서 싸우는데 그 되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기롭고 지혜스러웠냐고요,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해서 일본 애들이 물러가지요. 참, 근데 그것도요, 중국 놈들이 장사한 겁니다, 그거. 네, 우리나라 그 조정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어찌 보면 이수신 장군도 그 마지막 전투에 돌아가신 것이 의문입니다, 의문. 왜 의문이에요? 조정에서 볼 때 저놈이 살아서 한양으로 올라와서 하게 되면 군중들의 어떤 인기라든가 이런 것이 대단해가지고 신하들이 그리 뭉쳐 어떤 세력이 또 뭉쳐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바심에서 내가 볼 때는 선제의 계략인지 아니면 중국 놈들의 계략인지는 모르나 그때 전쟁에 죽여버리죠. 나는 죽인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가야 서로가 편하니까. 하여간 뭐 이거는 그럴 수 있다는 생각 하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이 천년을 벼르고 벌렸던 임진왜란이 또 어찌됐든 일본이 깨져서 이제 도망가가 일본이라는 나라가 아주 풍지박산 나버리죠, 자기들도. 그러면서 이제 또 한 400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청나라와 청일전쟁이 벌립니다. 청일전쟁. 당시에 우리나라는요, 네? 국가라고는 하지만 국가가 행해야 되는 힘이 하나도 없던 때예요. 나라가 껍데기만 해, 껍데기.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냥 이 땅을 지키러 왔던 청나라 군대들이 있는 그 배를 갖다 두둑 깨죠. 서해안 쪽에서 깨고 올라가죠. 계속 올라가서 평양으로 가가지고 저기 가서 감도 위로 올라가서 그냥 그 불량 함대를 깨버리죠. 그래가지고 어때요? 동양 함대 사령관이 그 누굽니까? 항복문 써주죠. 그리고 자결합니다. 그로 인해서 중국의 모든 주권조차도 일본이 행진하는 이제 중국 땅을 주무르기 시작한 거죠. 만주에서부터 쫙 나가지고. 예.
그렇게 된 것이 청일경쟁이에요. 아, 참. 하여간 역사를 보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데도 그 속에는 너무도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참 어떤 전쟁 얘기들 하면 참 우리들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 조상들, 우리 윗대 어른들은 참 순수하게 살았구나. 남 해칠 줄 모르고, 내 거 내어주면서도 그냥 얻어맞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안타까운 우리의 역사지만은 어떻게 또 그 역사도 우리가 보듬고 가야죠.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놈들이 그 왜곡된 거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다 일본에서 우리나라 역사의 어떤 그 본류의 문제들이 있는 것을 일본 놈들이 가르쳐준 역사를 지금 우리도 지금 배우고 있어요. 한 예를 들어서 단군 신화라고 하죠. 단군 신화. 단군 신화. 단군 신화. 단군 신화라고 해서 단군이 신화라고 해서 이제 신화로 만들어 놨는데 단군 신화라고 해서 신화로 만들어 놨는데 이 단군이 신화입니까? 아니죠. 1대 단군이 왕검어른이고요. 2대 단군이 부루왕이에요. 근데 일본 놈들이 지금 철저하게 단군을 신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2대 단군 부루왕 때에 일본에 대한 그 기록이 있어요. 일본에는 그 당시에는 그냥 무법천지처럼 해서 그냥 군웅할거던 시대인데 부루왕 때 장군이 가가지고 일본을 평정해버려요. 그 약속이, 그것에 의해서 일본이 어떤 그 왕족 같은 그 장군의 후손들이 이제 왕족이 되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냥 그걸 알고는 그냥 이걸 갖다 두루뭉실하게 신화로 해가지고 뭐 호랭이하고 곰하고 그냥 해서 신화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걸 또 거지것대로 믿고 그냥 또 일본 놈들한테 그 뭐랄까 학위나 받고 뭐 말하자면 박사학위나 받고 뭐 이적하려고 그렇게 해서 배출된 박사들이 뭐 몇백 명이라잖아요. 그놈들이 지금까지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 안 하고 사학재단에 서서 내가 박사네, 내가 원로 교수네 이러고 있잖아요. 다 모가지 칠놈들입니다. 다 정말이에요. 다 모가지 칠놈들이에요.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가지를 쳐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들이 모른다면 모르지만 알면서 그렇게 우리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원로 사학자들 모르고 한다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몰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요 다 알아요. 알면서 가르치니까 목을 친다는 얘기죠. 내가 너무 좀 격한 단어를 썼습니다만 실상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자, 또 다음 시간에 과연 동북공정과 독도의 해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